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대표 김정민 트레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제일 궁금해하고 또 많이들 시도하고 계시는 뭐 운동 목표 중에 하나인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이어트. 자,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뭐 물어보죠.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는 뭘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 물어봐요. 옆집 이제 누나가 옆집 언니가 나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했어. 뭐 사과를 하나 먹고 다이어트 했어. 그리고 뭐 방송을 보니까 연예인이 닭가슴살을 먹고 다이어트 했대요. 그래서 닭가슴살. 그리고 뭐 요즘 흔히 있는 뭐 여러 가지 식품 있죠. 그 무슨 뭐 요즘 광고들도 많이 하는데 무슨 팩에 들거나 해서 그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래서 일반 뭐 식품을 통한 다이어트,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나온 거죠. 자, 기타 등등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다이어트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요렇게 저칼로리의 어떤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이제 저칼로리. 제가 혀가 꼬였습니다. 오늘 이거 처음으로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먹다 보면 저칼로리의 어떤 다이어트가 실시가 돼요. 근데 우리는 몸은 24시간 동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을 자겠지만 잠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자동차처럼 시동 꺼지는 것처럼 팍 꺼집니까? 아니죠. 핸드폰으로 비유하자면 뭐 우리의 취침 시간은 절전 모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이제 절전에 들어가죠. 하지만 에너지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절전 모드여도. 자, 우리 몸이 24시간 동안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체성분 검사 이제 인바디 재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스펠링을 잘못 써. 자, 이거는 영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스펠링이 좀 틀려도, 자, 우리가 인바디라는 체성분 검사를 재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초대사량이 나옵니다. 기초대사량. 자, 과연 기초대사량은 무엇인가? 우리 몸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초대사량이에요. 나이와 어떤 그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대사량, 기초대사량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은 뭐예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쓸 수 있는 양, 그리고 필요한 양, 최소의 기초로 한 대사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기초대사량이 칼로리가 1100칼로리예요. 이분은 24시간 동안 깨어있기 위해서는 110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 하루에 사과 하나 먹었어요. 뭐 닭가슴살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닭가슴살 뭐 3조각만 먹어요. 하루에. 뭐 식품 다이어트 먹어요. 뒤에 봤더니 칼로리가 150칼로리밖에 안 돼요. 한 봉지가. 3봉지면은 450칼로리. 자, 다 따져보면은 최소 한 700칼로리 아래로 드신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드셔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칼로리인데 몇 칼로리를 먹냐? 대부분 700칼로리 정도 드신다는 거죠. 우리 몸은 제일 기초로 한 대사량에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1100 정도. 이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1100칼로리가 필요한데 700칼로리를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 몸은 얼마가 필요해요? 1100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얼마를 넣어줘요? 700. 자, 오차 범위가 얼마가 발생이 됩니까? 400칼로리가 비게 되죠? 자, 우리 몸은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몸이 필요한 건 1100인데 적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저장을 하려고 한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떠한 에너지를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장을 하려고 한다. 내 몸에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몸에 지방을 빼려는 거죠. 쓰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잘 안 빠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핸드폰처럼 뭐 절전 모드처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뭘 하냐면 우리는 자 출근을 합니다. 학생은 학교를 가고 뭐 일을 하죠. 우리가 활동, 걸어다닌다, 뛰어다닌다. 자 우리가 활동을 해요. 이거는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을 때도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칼로리고, 우리는 여기다 뭘 플러스 시켜야 되냐면 출근, 학교, 일 등등 우리 활동량, 즉 활동 칼로리가 이제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 활동 칼로리 최소한 우리 500칼로리 잡아봅시다. 그러면 기초대사량 우리가 깨있기 위해서 필요한,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1100에 활동량 500을 더하면 몇 칼로리인가요? 1600칼로리예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 몇 칼로리예요? 700칼로리. 오차 범위가 아까 400이었는데 활동까지 하시면 900칼로리가 돼요. 이걸 어떻게 충당한다고요? 처음에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족한 900을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어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뭐 사과 다이어트, 닭가슴살만 먹고 하는 다이어트, 뭐 일반 보충 다이어트 식품들, 보충제가 아니고 뭐 있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이제 여자분들 좀 현혹되는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 먹고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을 때 우리 몸은 내가 필요한 양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장을 하게 돼서 지방을 안 쓰고 오히려 지방을 늘리려고 하는 어떤 타입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는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동영상 보시면은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몸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지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이 이거 보시면 느낌 아니까.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와, 이거 학원 선생님들 칠판 지우시기 힘들겠어요. 이거 팔 운동 많이 되는데. 자, 일반적인 일반 분들이 옆집에서 또는 인터넷을 쳐봐서 흔히들 하고 있는 저칼로리의 다이어트를 했을 때 문제점이 일단은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필요량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하지 지방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저장을 한다는 거. 또 한 가지 문제점. 자, 저칼로리예요. 제가 한 가지 뭐 질문을 드려도 이거는 저 혼자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답변이 없겠지만, 자, 저 혼자 질문을 하고 저 혼자 답변을 할게요. 자, 우리 몸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사용될까요? 근육입니다. 자, 달리기, 허벅지, 대퇴사두, 수락근, 뭐 종아리, 비장근, 뭐 팔을 움직인다, 어깨 삼각근, 뭐 상완, 이두 삼두, 뭐 전완부. 자, 우리가 활동을 하면 사용되는 건 근육이에요. 근데 근육이 사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입니다. 어떠한 에너지냐면 탄수화물이죠. 자, 우리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 몸에는 뭐가 부족하게 돼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출근을 하고 활동을 하죠. 그러면 우리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요. 하지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사용은 계속돼요. 자, 근육은 사용이 계속되는데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촛불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촛불. 자, 촛불은 우리 어떻게 돼요? 촛불은 자, 그림 설명. 자, 좀 그래. 자, 그림자. 자, 촛불은 자기 스스로를 태우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열량을 소모시킵니다. 열을 내죠. 빛을 내고. 자, 우리 근육도 에너지가 없어도 사용은 돼요. 활동을 해요. 수축이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화작용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단백질을 갖다가 에너지화해서 씁니다. 에너지로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걷고 있지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내 근육을 스스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근손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저칼로리는 에너지가 내 필요량보다 활동량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고 사용을 이제 안 하려고 한다는 어떤 체계로 바뀐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 적을게요. 자, 뭐예요? 근손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서 우리 몸이 필요량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들어와도 우리 몸에 저장을 하려고 해요. 지방으로. 그리고 에너지가 활동량보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근육을 써서 오히려 근손실이 난다. 에너지 없이 운동도 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발생이 된다.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다이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지루하셔도 제가 이제 전문 무슨 방송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자, 나왔어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한다. 뭐로? 지방으로. 오히려 지방을 못 쓰게 하면서 저장을 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가 없이 활동을 하고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이 스스로 에너지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손실이 발생한다. 자, 여기서 이제 3번, 제일 위험한 거. 우리 몸은 기능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이 면역력이라든지 소화 흡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죠. 자, 이거를 관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호르몬입니다. 자, 노화에도 관련이 있고 피부라든지 모든 어떤 기능에 관련이 있는 게 바로 호르몬이에요. 자, 우리가 에너지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면 뭐에 영향을 받냐면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가 되면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떨어집니다. 뭐 소화 흡수 기능,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가 와요? 감기. 다이어트 할 때 감기 잘 걸리죠. 왜냐면 저칼로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호르몬 감소가 되면 감기, 피부 트러블.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적게 먹어서 뭐 변이 덜 나와서 무슨 변비 걸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니까 변도 시원치가 않아요. 시원치가 않아져요. 자,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을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 모든 기능들, 면역력, 감기 잘 걸려요. 아프고. 3번,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우리 몸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 나왔어요. 뭐냐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하고 지방을 안 쓰려고 한다. 자, 두 번째, 에너지가 없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써서 근손실이 난다. 자, 세 번째,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다이어트? 일반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한 끼 먹고 아니면 사과 다이어트. 뭐 일반 뭐 100몇 칼로리의 어떤 봉지에 들은 그런 이제 어떤 다이어트 식품으로 나온 거 그런 걸 먹고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저장을 하려니까 살이 잘 안 빠져요. 살이 잘 안 빠져. 근손실이 나니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어때? 기능이 워낙에 안 들어가니까 몸이 막 아프고 그래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하던 다이어트를 중단을 해요. 중단. 멈추죠. 자, 영어 하나 쓰겠습니다. STOP, stop. 자, 중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던 다이어트를 중단을 해요. 왜? 살이 안 빠져. 힘이 없어. 그리고 몸이 아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단을 해요. 그러면 중단을 하면 이분은 뭐 합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먹죠. 먹어요. 자, 식사를 합니다.
아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을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저장을 하려고 해요. 뭘로? 지방으로. 그런데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이제 포기하고 중단하고 먹어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kg의 다이어트 실시해서 근손실 나고 지방 조금 써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5를 찍었어요. 힘들어서 중단했어. 먹었어. 어떻게 됩니까? 근육량이 줄면, 자 여기서 중간 설명. 자 아까 기초대사량 있죠?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깨어있기만 해도 우리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 기초적인 대사량이 예를 들어서 1100이라고 하면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요. 1000칼로리밖에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보다 내 몸은 더 못 써요. 그런데 먹었어요. 저장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살이 더 쪄버려요. 50에서 45. 요요는 45에서 다시 50이 되는 게 요요죠. 근데 근육량이 줄어서 대사량이 올라가고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50에서 45 갔다가 50이 되는 게 아니고 55가 됩니다. 그러면 55분이 다이어트 했어요. 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몇 킬로 돼요? 50킬로. 다시 중단했어. 이런 과정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55가 되느냐? 아니죠. 60이 되죠. 그럼 이분은 50에 다이어트 시작했다가 중단하고 다시 요요보다 더 쪘다가 다시 또 반복해서 60이 돼요. 60. 또 시작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은 뭐가 돼요? 고도비만. 자,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저장을 하려고 하고 근손실이 나고 기능이 마비돼서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다시 먹으면 전보다 더 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못된 다이어트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고도비만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래서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지 오히려 지방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이제 손실됩니까? 그쵸? 근육량이 손실이 돼요. 그러면 근육이 줄면 우리 뭐가 떨어져요? 근육이 줄면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칼로리 다이어트에서 체중이 주니까 나는 지방을 썼겠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뭐가 난 거예요? 근손실. 자, 10kg 다이어트 성공. 아까 일반 저칼로리에 뭐 사과 다이어트, 닭가슴살만 먹는 다이어트, 뭐 그런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뺐어. 자, 그런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서 근손실이 5kg가 났다. 지방이 5kg가 빠지고. 여기 이제 수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 A분이에요. 자, B. 지방이 9kg가 빠졌어요. 여기는 근손실이 1kg가 났어요. 어느 분이 제대로 한 다이어트예요? 자, 저칼로리 다이어트에서 10kg가 줄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방 5kg, 근손실 나서 5kg의 근육이 빠졌다. 이분은 5kg 빠진 거 이제 요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근손실이 나와서 대사량이 떨어져서 전보다 더 살이 찔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 뺀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10kg를 뺐지만 결론적으로 10kg 이상 더 찔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자, B는 지방 많이 뺐어요. 하지만 근손실이 1kg 났어요. 이분도 잘한 건 아니지만 A라는 분보다는 지방을 많이 쓰는 어떤 올바른 다이어트가 됐다. 자, 그러면 C가 있습니다. C는 뭐냐? 자, 선수들, 우리 보디빌딩 대회 나간 선수들. 포인트가 뭐예요? 비시즌 때 몸을 열심히 키워서 근육량을 증가시킨 다음에 대회 날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육의 선명도, 비교 심사 등을 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걷어내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근손실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비시즌 때 키워놓은 근육이 줄지 않게 해서 지방만을 걷어내는 다이어트. 자,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이거예요.
근손실이 나지 않고 우리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체력이 강해지는 다이어트, 지방만을 빼는 다이어트. 그러면 선수 다이어트는 뭔가? 좀 얘기가 길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이어트는 알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고도비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도가 뭐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만, 뭐 고도에서 사는 분들만 비만 걸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고도비만이 돼요. 요요보다 더한 거. 지방 폭탄 맞을 수 있는 거죠. 빵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선수들이 하는 다이어트, 뭐 일반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차이가 뭐예요? 차이. 자, 일반 분들 인간이죠. 선수들 인간이죠. 로봇 아니잖아요. 인간.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 세포.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뭐냐? 선수들과 일반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근육량이 많고 적고 기초대사량이 높고 낮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자, 선수들이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일반분과 선수분이, 선수라고 하면 뭐 보디빌더와 일반분들이 일단은 같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근육량에 따라서 뭐 기초대사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자, 선수들은 이렇게 다이어트 합니다. 아침 공복. 이게 뭐예요? 아침 공복. 공복. 벼다. 뭐가? 속이 벼어요. 왜?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공복이죠. 아침 공복에 뭘 하냐? 유산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해줬을 때 우리는 지방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웨이트.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이후에 근력 운동 하고 나면 뭐가 없어요? 우리 몸에 근육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때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뭐예요? 근력 운동 하고 나서 유산소.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취침 전 유산소. 이때는 왜 할까요? 그날 먹은 어떤 칼로리를 사용을 다 해주면서 지방을 쓰기 위해서 유산소를 또 합니다. 그럼 과연 선수들은 유산소를 아침, 낮에, 저녁에 3번 다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보디빌딩이라는 대회도 상금이 없어요. 선수분들 다 일합니다. 뭐 개인 트레이닝 지도도 하고 헬스클럽에서 일하고 다 일해요. 일하면서 아침에 피곤해도 공복에 유산소 하려고 하고 낮에 시간 조금 내서 웨이트하고 유산소 하려고 하고 일 끝나고 저녁에 피곤해도 유산소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선수들도 직장 생활을 해요. 아까 선수와 일반 분들의 차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생명체, 세포로 구성된 인간입니다. 인간. 자, 그러면 이 인간이, 사람이 직장 생활 똑같이 해요. 똑같아. 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아침 공복 유산소, 웨이트 직후의 유산소, 자기 전에 유산소. 자기 생활에 맞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을 쓰고요. 자, 아까 우리 저칼로리 다이어트 설명드렸을 때 뭐예요? 하루 한 끼 먹고 적은 칼로리 먹으면 근손실 나서 오히려 더 찐다고 그랬죠. 자, 선수들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아침 공복 유산소 했어요. 그럼 뭘 해요? 에너지. 식사해야죠. 식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 주 에너지, 탄수화물. 그리고 근육의 회복, 성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식사를 합니다. 왜? 선수를 해서? 아니죠. 내 몸은 인간인데 내 근육 세포가 필요한 게 단백질이고 내 몸이 필요한 에너지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뭐예요? 이거 안 먹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가? 뭐 기름 먹어요? 아니죠. 먹는데 단백질 좀 신경 안 쓰고
좀 뭐 불필요한 있다 뭐 그런 이제 식품들을 좀 먹는 거지. 선수들도 아침에 공복 유산소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하고 식사를 합니다. 자, 1번 식사라고 할게요. 자, 아침 유산소 공복해서 지방 쓰고 첫 번째 식사에서 에너지 공급해줬어요. 자, 생활합니다. 직장 생활해요. 일하고. 그러다가 뭘 해요? 자, 근력운동해요. 근력운동.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점심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점심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점심 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식사하고 일하다가 웨이트 했어요. 그리고 유산소에서 지방 썼어요. 그럼 여기서 또 뭐예요? 자, 두 번째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주 에너지 탄수화물, 근육의 회복 유지 성장을 위한 단백질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일하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저녁 됐어요.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또 넣어주기 위해서 식사 또 해요. 식사 또 해. 왜냐면 내 몸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합니다. 그리고 생활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한 칼로리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뭘 하느냐? 취침전 유산소.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별표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아침 공복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으면 공복이냐? 저녁에 12시가 돼서 배고파서 치킨을 시켰더니 맥주도 땡겨서 편의점 가서 맥주도 사오고 땅콩도 사오고 먹고 잤어요. 저녁 늦게. 그럼 아침이 공복이에요? 아니죠. 왜냐면 그 많은 칼로리를 다 사용을 못하고 아침이 돼도 남아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아침 먹기 싫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건 이제 공복이 아니죠. 그때 유산소라면 전날 먹은 칼로리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침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저녁에 조금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칼로리가 다 소모가 된 상태에서 아침이 왔을 때 아침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요약을 해서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잘못된 다이어트라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했을 때는 근손실이 나고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대로 된 다이어트는 선수와 과연 일반인의 다이어트의 차이점이 있느냐? 똑같죠?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체, 똑같은 이제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똑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선수니까 저렇게 하지, 똑같이 일을 하는데요. 피곤하고 저녁에. 그럼 뭐예요?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아침이면 아침 못하면 저녁이라도 꼭 해야죠. 어떤 그런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부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수기 때문에, 또 나는 일반인이니까, 난 선수도 아닌데, 그건 이제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필요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알고 하자. 저칼로리 했더니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자, 오히려 살은 더 찔려 그리고 근손실이 나니까 고도비만이 될 수도 있다. 알고 하자. 자, 두 번째 뭐예요? 실천인데 어떻게? 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겁니다. 제대로 알고 하고 실천을 하되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 다이어트 쉽게 해요. 옆집에서 뭐 나는 사과만 먹고 했어. 왜 사과만 먹으면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면 우리가 저장을 하려고 그랬죠. 거기다가 저녁 늦게 사과 먹으면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살이 더 찔 수가 있어요. 자, 다이어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부터 계속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방대한 양을 여러분께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불어나요. 자, 다이어트 옆에서 누가 뭐 어떻게 하라,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런 거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뭐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조금 먹고, 뭐 이따가 식품들을 위해서 통해서 조금 먹고 하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뭐 우리 몸이 저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나기 때문에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비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선수들과 일반 분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럼 선수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하냐?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한다. 자,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과학적인 다이어트는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영양학,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어떤 아까 얘기한 호르몬,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이용한 다이어트. 자,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떤 부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학. 자,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지 오히려 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고 지방만 사용되는 건강하고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과학적인 다이어트 했을 때 일어나요. 자, 과학적인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게 영양학, 생리학, 운동학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요요보다 살이 더 찌는, 살이 더욱 찌는 이런 실패된 다이어트가 아닌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했어. 오, 솔깃. 뭐 여기서 어떻게 했어. 솔깃. 그 뭐 당나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 우리 또 회원님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없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이제 영양학, 생리학, 운동학 뭐 이런 거에 기초를 다 해서 기본적인 공식에 의해서 선수나 일반인 할 거 없이 모두 운동을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지식인 같은 데서 뭐 검색을 해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 지식인의 8, 90%의 답변을 다는 이제 답변인들이 요걸 해요. 이거 좀 단어가 안 좋은데요? 초등학생 분들이래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 몸은 어때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공식에 의해서. 3번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 최선을 다해야지 건강한 다이어트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강연식으로 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시작은 잘못된 다이어트는 뭐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오는가, 그리고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해야지 된다. 누구나 다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 이유라든지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지식인 같은 데 검색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자, 서점 같은 데 가세요. 서점에 가면 운동학이라든지 영양학 뭐 생리학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세요. 그리고 알고 실천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알아야죠. 자,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하고 싶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다 하니까. 자, 우리가 알고 하는 다이어트를 해서 모두가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이나 어떤 몸 만들기 중에서 다이어트라는 거는 많이 대중화가 되고 이제 보편화되어 있지만은 어떤 그 방송 매체의 어떤 그 흥미 위주의 어떤 다이어트가 아닌 진짜 우리의 건강을 위한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서 모두 이제 좀 멋있어지고 날씬해지고 그런 몸짱이 넘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김정민 트레이너였습니다. 저 역시도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모두 몸짱 되시기 바라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갖고 한번 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